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2018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박 소장님, 원정일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 이제 첫 주 경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이 왔는데 또 아직도 우리 정서는 또 구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신정을 쓰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네. 또 정서는 구정이고 또 그렇다고 또 달력이 2018년이 넘어가는데 구정 지낸다고 뭐 새해 인사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무튼 자, 새해 경마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제주 경마장이 휴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하고 서울만 돌아가는데 경주 수가 많아요. 제주도가 빠지면서 부산은 금요일 날 13개 또 서울이 총 26개인가 돼요. 네. 그 정도 15개 11개 네. 그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서울 부산으로만 준비가 됐고 2018년 처음이니까 우리가 정복주 팬들과 함께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2018년 모두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보시는 분들 2018년에는 내내 화이팅 하시고 황구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예상 방송 진행을 하겠는데 그 기수들이 몇 명이 기승정지 지난주에 네, 기승정지 많이 나있죠. 네. 네. 다실바, 최시대, 누구고요? 최시대 정말. 조성곤이? 네. 조성곤. 조성곤이 빠지고 조인권이 조인권. 지난주에 유예를 시켰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김혜선이하고 김철호가 네. 이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 애인 따라 친구 따라 부산을 내려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우리 원정일 의원이 5경주 11경주, 박 소장이 8경주 13경주, 임승진이가 9경주 12경주 이렇게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출발합니다. (1000m) 6등급 경주 7마리인데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경주가 한 2개 깨지면서 분할이 됐고 이번 1경주하고 2경주가 분할이 됐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저는 안쪽에 1번 장안질주입니다. 뭐 게이트 조건 좋아졌고요. 뭐 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7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더더욱이 또 좋은 것은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다라는 거. 뭐 비록 2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뭐 조교 강도나 어떤 조교의 패턴을 크게 뭐 교체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뭐 가지고 있는 베이스 자체가 1300m를 충분히 착순권 이상의 어떤 3차권 입상까지도 했었던 그런 애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발주는 조금 늦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게이트 2점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안쪽에 1번마 장안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해요. 아, 빨라요? 바빠요? 어디 가요? 알겠습니다. 박수. 네, 저도 장안질주입니다. 장안질주가 딱 그 정도인데 결국 이제 편성이 약할 때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이제 휴양 갔다 돌아와서 조금 좀 발전한 모습이 기대가 됐는데 항상 최적입니다.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 아주 뭐 그런 자리 얻기가 한두 번도 쉽지 않은데 매번 그런 자리 속에서 이빠이 타고도 자꾸 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는 정말 편성이 아주 개떡 같은데 나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경주가 바로 그러네요. 7마리 편성에 분할까지. 그래서 1번마 장안질주는 여기서 못하면 완전히 뭐 빨리 퇴사시켜버려야죠. 저도 인정을 하는데 1번 원정일 위원님이 장안질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번하고 이제 같이 뭐 단승신 맞고 사는 거 아니니까 6번만 해동력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1000m는 불리해요. 그래서 1300m를 계속 되든 안 되든 고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m에 나온 순간 해동력을도 뒤로 좀 돌리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껴있는 놈들이 더 안 돼요. 더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거지로라도 6번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자신의 단점인 흙은 안 맞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부산 아주 그
다부진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와 함께 내려갔을 김혜선이가 이제 첫 바다로 기승을 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조건 아니고 1000m이기 때문에 흙은 잘 피해 내갈 것이고 끄는 것만 잘 잡으면은 여기서는 뭐 장안질주가 그렇다고 또 아주 센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단 체중은 더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체중 잘 체크하시고 6번마 해동여골의 배팅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마리 모두 공이 거리를 줄이고 나옵니다. 1300을 뛰다가 1000m로 거리를 줄이고 나왔고, 아까 우리 박 소장이 해동여골이 이제 1300을 고집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뒤가 안 좋아서 스타트 자체가 좀 늦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트가 안 되면서 긴 거리를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접수한 내용으로는 드디어 뒤가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뒤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초반 스타트도 좋아지면서 뒷다리가 받쳐줘야 또 스타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까지 좋아진 모습으로 이제 1000m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뭐 골든에이지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불안한 인기마다 라고 완전히 잘라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못 자르겠어요. 조건이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편성도 좀 허접합니다. 축으로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인데 7마리 편성에 번호도 잘 잡았고 또 성경윤이가 좀 다부지게 좀 몰아주는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번 골든에이지는 이번에는 뭐 자를 수 없는 말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고요. 6등급 경주 8마리. 서두에 아까 제가 일경주 때 말씀을 드렸죠. 일경주하고 이경주가 분할이 됐다는 점. 그래서 7마리, 8마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원정일의 포인트 듣습니다. 네, 이경주의 이제 7번 이현이 취소가 됐어요. 미리 좀 취소가 돼서 그래서 이번 경주가 7마리 편성입니다. 네,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번 경주도 엄청난 걸음이 없는 그런 애들의 어떤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추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은경이가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좀 좋은 걸음을 보였던 5번마 실버 라인입니다. 선행 갈 수 있는 애들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좀 지구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다라면 이번 경주 추입이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앞에는 못 갈 수 있겠습니다만 단촐한 7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실버라인 막판 추입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네, 그죠. 5번마 실버라인이 오늘 말 이름이 자꾸 씹히네. 이경주도 분할 경주인데 실버라인이 일단 상대적으로 초반에 위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역시 1000m는 편성과 전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뭐 7번까지 사라진 마당에 1, 2, 6밖에 없지 앞에 나갈 애들이. 근데 1, 2, 6도 전부 다 편안해 버틸까 말까 정도입니다. 그래서 5번이 이번에는 항상 직전 경주도 뭐 타임은 좀 그렇지만 직선 걸음이 좋기 때문에 거의 끝걸음은 독보적이었어요. 실버라인이 우선 실수하지 않는다고 보고 앞에서 버틸 마필도 당연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뭐 5번만 실버라인만 놓치지 않고 그 뒷공무니를 쫓아서 같이 스포트에 나선다면은 8번마 천하의 꿈 이번 경주 첫 입상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 뭐 편자가 날아간 적도 있고 택도 아니게 1600m 기가 나와서 전적을 자꾸 까먹고 있는데 마필의 상태는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출전 두수 몇 마리 안 되는데 충분히 붙어갈 수 있는 자막이기 때문에 진겸이가 이제 더 이상 뭐 말 못한다, 잘 타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등짝이 불안해서 진겸을 깎아내리고 싶진 않아요. 천하의 꿈 요 정도 편성은 한번 2착 도전 가능하겠다 추천드립니다. 진겸이 잘 타잖아요, 요즘에. 잘 타더라고요. 천하의 꿈 자체는 진짜 전형적인 단거리 말 같아요. 저도 이제 8번 천하의 꿈을 좀 쪼리고 있는데 얘가 한 5개월간의 공백을 갖고 나왔다가 10월, 11월, 12월을 통해서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 벌마 함성이라고 걔랑 연일 병합을 때리면서 상당히 좀 빠릿해진 스피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똥편성이라면 경주 거리를 1600에서 1000m 한 절반을 뚝 줄여놨습니다. 천하의 꿈한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뛸 수 있는 경주 거리가 아닌가 싶고요. 나머지 중에 6번마 새로운 보물이 지난 12월 1일 날 빨간판을 달다가 갑자기 나와버렸죠.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습니다. 빨간판이라는 거는 다음 주에 나가겠다 하고 빨간 체킹을 달고 조교를 했단 말인데 느닷없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나왔는가 했더니 나와서 꼴등을 해버려요. 자, 준비가 전혀 안
없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정상 패턴으로 준비를 좀 하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덜덜한 편성에서의 가능성 있어 보인다. 거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 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경주 7마리. 여기도 분할이 됐어요. 여기는 지금 미승리마 편성인데 일요일 1경주하고 분할이 돼서 또 여기는 7마리 단촐하게 나옵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자, 일본마 BK 골드를 이제는 또 봐줘야 되는 타이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반이 좀 약하죠. 최근 4개 경주만 좀 살펴보더라도 그 오픈 경주 데뷔전 때 그 빼고 나서 약간 좀 착지불량이 있었어요. 10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또 스타트가 늦었다기보다 조금 스타트를 잘 끊지 못한 스타트의 실패. 11월 달에는 아예 늦발. 직전 경주는 상대마들이 또 뭐 여러 마리가 우르르 몰려 나가다 보니까 또 후미 출발인데 스타트 끊고 나서 가속을 살릴 만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만 따라주면 편성에 따라서 선입권까지는 스피드를 붙여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6등급에서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번 경주가 근데 뭐 망아지 2마리에다가 초반 아예 안 보이는 놈들 여기 1번 게이트라면은 자, 김종욱이가 말 좀 타는 부산 기수들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얻어 타는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1호 교차에는 제가 아까 보니까 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착심하고 이 1000m 정도는 코스 이점을 살려서 밀어붙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늦발했어요. 늦발을 많이 했나요? 발주기 안에서 여동을 치고 있다가 문이 확 열려버리면서 네. 뭐 완전 늦발까지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타임 정도 늦는. 근데 또 말 타는 거 보니까 사토시가 또 붙들고 쳐 있어요. 거기 뭐 초반에 좀 늦었으면은 네. 적극적으로 좀 붙여야 되는데 붙들고 쳐 있더라. 이번에 좀 밀어주면서 초반에 강공으로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언제? 네, 뭐 그런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주 자체가 나쁘지 않은 애인데 발주기 게이트 열려서 이제 말이 요동을 했다거나 어떤 뭐 주립 자세가 좋지 않아서 늦발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말 핑계를 대야 되는데 발주를 잘 나와서 탕 튕겨 나와가지고 대가리가 먼저 쑥 나왔는데 기수 자체가 의지가 없으면서 뒤로 빠지는 거는 저는 무조건 걸음이 남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망아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 5번마 황금벌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아직 뭐 말이 주행 연습을 계속 하고 나오는 걸 보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된 능력을 폭발시키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데뷔전부터 때리려는 의지 자체가 뭐 전혀 없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겸으로 안장을 또 교체를 했고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적인 부분은 뭐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뭐 매니피 새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느낀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병합을 했던 애들의 어떤 다이나믹거나 상위군 맞비 애들하고 이제 병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면 이제 좀 준비 자체가 좀 완전히 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데뷔전 당시에 이제 최지대 기수가 10번 게이트 달고 발주 잘 나와서 뒤로 계속적으로 쳐지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5번 황금벌마가 이번에는 IS 좀 쏘고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애로 말씀드립니다. 부산 경마를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요. 뭐 저거 뭐지? 이게 의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대놓고 자꾸 늘어져 버리는데 저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냐 저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부산 재결에도 꼬마들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그런데 왜 이제 그 마방에서도 주전 기수가 있고 선임이 있고 꼬마 기수 후임이 있잖아요. 또 모든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고참이 있고 신참이 있잖아요. 뭐 이제 신참들이 하는 그건 좀 약간 좀 어설프잖아요. 뭐가 좀 쓰는 숨이 좀 나오고 에라 뭐 이러면서 네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 재결도 내가 부산 재결의 이제 면면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좀 경험이 없는 애들이 내려가서 그냥 이
이 서류상으로만 대충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1번하고 6번 BK 골드하고 황금벌마, 특히나 황금벌마는 좀 심했어요. 아예 대놓고 뭐 잡고 늘어져 버렸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원정일 의원한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경마를 지금까지 하면서 데뷔전에서는 완전히 붙들고 늘어져도 그게 용인이 되나 봐요. 데뷔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근데 미리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이거 잡고 타겠다. 뭐. 작전을 미리 재결에다 오픈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따라가는 작전으로 할 겁니다라고 이제 조교사가 이제 미리부터 얘기는 하는 경우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말이 이제 막 끄는 습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안 보여줬잖아. 끄는 습성이 있으니까 이 습성 때문에 우리가 잡고 타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렇지. 이야기를 하고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망아지들을 갖고 뭐 대놓고. 근데 여기 지금 또 잡고 늘어진 말 한 마리 더 있어요. 3번 최강우먼인데 얘 역시도 지난번에 박재희가 완벽하게 잡고 늘어졌어요. 근데 잡고 늘어졌다고 해서 다음에 무조건 되느냐가 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때 모습 또 잡고 늘어졌을 때의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 가능성의 타진 이런 것들을 타진하는데 3번 최강우먼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지긴 했어도 느낌이 없더라고요. 느낌이 없고 1번하고 5번은 느낌이 있더라.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1300에 6등급 암말 모두 8마리입니다. 박 소장님. 자, 1번마 조이풀 메모리한테도 이제 다시 또 찬스가 왔습니다. 직전 1600m 뭐 석연치 않은 부진 속에서 일단 마필 자체가 안 뛰더라 그건데 재결에 나온 내용도 이제 살짝 찾아보면은 스타트 실패한 이후에 말이 안 뛰더라 그건데 뭐 그럴 수 있죠. 말이라는 게 또 기복이 있는 것이고 가장 경마장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게 뭐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말새끼한테 당하죠. 자, 조이풀 메모리가 이번 경주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암말 한정 경주이고 출전 두수도 적고 11월 10일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해요. 지난번에 좀 기복이 안 좋게 흘렀다면은 이번에는 또 11월 10일만큼의 주력만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편성이다. 1번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네. 뭐 일단 그레이스톰이구나. 그레이스톰이 이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 뭐 요런에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조교 좋았던 애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8번 엣지 오브 위너 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직전 경주는 뭐 제가 복귀나 어떤 뭐 조교를 뭐 총체적으로 좀 보지만 좀 너무 못 뛰었어요. 얘가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는 저는 좀 더 못 뛰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 조교하고 이번 조교하고의 조교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탄력감 자체가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6등급 에이스 우먼이라는 애랑 이제 병합을 하는데 뭐 그냥 대차로 그냥 쫙 벌려주는데 이제 에이스 우먼이 뭐 잘 뛰는 말이다 못 뛰는 말이다를 떠나서 얘가 그냥 순수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탄력감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착순권만 올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6등급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탄력감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번에 상대가 뭐 조이풀 메모리나 그레이스톰 요 정도의 사이즈라면 뭐 외곽에서 선두권 공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8번 엣지 오브 위너 이번에는 조금 변화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등의 요소를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 1번, 8번. 네. 3번 뭐 그레이스톰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전에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두 마리가 너무 셌죠. 조이블레이드의 천년의 태양 두 마리가 점배당 1.4배를 형성했던 그 배당판이었습니다. 뭐 공백도 있었고요. 상대도 셌고 시쳇말로 몸도 마음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에 준비 잘하고 나와요. 1조에서 지금 2, 3, 4 경주에 계속해서 진겸이를 터면서 3마리 연속이 지금 임승진 눈에 좀 확 꽂히고 있어요. 2018년도 어떤 그 서막을 백광열이가 시원하게 좀 장식할 것 같은 초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 3 경주에 이어서 4 경주에 1조 백광열이 냈고 3번 막 그레이스톰 충분한 가능성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에 9마리인데 여기도 미승리막 경주예요. 우승 경험이 없는 애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끼리 해서 한번 우승 상금 챙겨가라 이 편성인데 이제 이번 경주를 그렇다면은
원정일이가 이거 한번 승부 한번 봐야겠다. 꼭 우승 상금을 챙길 수 있는 말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놓고 승부인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소장 포인트 듣습니다. 네, 새 벽두에 이제 정동철이도 좀 항구라 헤이죠. 좀 비슷비슷한 놈들끼리의 한판이고 또 저마다 이렇게 거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개적인 측면에서 4번 앞에 나가고 뭐 8번 정도 따라붙고 9번 가속 살리겠죠. 그게 답니다. 그게 선두권의 전부라서 6번마 최강 썬더가 거리 어떤 그 경험은 상대들처럼 없지만은 지난번에 뛴 거 보면은 글쎄 지난번에는 이제 딱 그 깜빡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머지 마필들의 액면이 너무 약했어요. 최강 썬더도 지난번 뛰기 전까지는 뭐 이거 갖고 도전이나 되겠나 싶었는데 직선 걸음이 좋더라고요. 직선 걸음은 분명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거리 1300m가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 승부로 6번마 최강 썬더는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7번마 미스터 스케이시라는 이제 망아지입니다. 30조 올줄낼 건데 스카테디의 혈통을 이어받은 포인마예요. 주행검사 내용 11월 25일 주행검사 때는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난 12월 9일 연습주행 때 보니까 역시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말이 확 바뀌었고요. 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새벽 쪽의 모습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속도가 좀 빠른 7번만 미스터 스캣 이 말을 임성진의 관심마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그 이유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요 전경주 이제 4경주에서 이제 1조 백강렬 마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7년도의 마무리는 19조였죠. 2018년도의 시작은 뭐 1조 백강렬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또 6번 이 최강 썬더라는 애가 2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편성 잘 골라서 나왔고 직전에 보여줬던 어떤 변화 체중이 또 불어나면서 힘이 부쩍 찬 모습. 7번 미스터캣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조성건이가 이제 주행 검사를 했던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직선주로 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모래를 일부러 맞춰줘요. 맞춰주다가 외곽으로 빼서 채찍을 가하면서 탄력을 보여줬던 모습. 6번 7번이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6번과 7번 사이에 끼어들 말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정확한 말의 능력을 파악을 했다라면 6번 7번도 무조건 깰 수 있다라는 각을 잡고 2차 메인에 첫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에 대한 믿음감을 좀 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가 1300m고 앞에 가는 애가 이제 4번 타임 스펙밖에 없으니까 타임 스펙도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줄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의 어떤 면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면 타임 스펙도 믿고 때리기에는 너무 보여준 게 없어요. 최강 썬더도 자칫 늦어서 늦발주를 할 경우 혹시 마스터에 날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미스터캣도 아직 신예마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에 대한 믿음감을 실어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왜 메인 승부를 잡았겠느냐. 그 중심에 대한 믿음을요 현장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딱 세 방입니다. 4번, 6번, 7번 딱 세 방. 어느 쪽으로 주력 반주력 들어가고 어느 쪽으로 마무리 공략 들어가냐. 그것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중심에 대한 믿음 현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 중심을 찾고 있다라는 게 원정일의 포인트였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원정일이가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의 9마리 편성. 박수장 됐습니다. 자, 육경주도 뭐 발전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기가 참 버거운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저는 1번마 노던 비카가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생각인데요. 물론 더 팔릴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다 좀 단점들이 좀 크게 보입니다. 노던 비카는 지난번에 이제 착지 불량이 있었죠. 스타트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치고는 작아도 나름대로 들어올 때 모습 보면 또 근성이 있습니다. 작지만은 11월 19일처럼 안쪽 게이트를 끝까지 사수해낸다면 이번 1000m는 지금 근성 부족한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막강볼트도 그렇고. 그래서 노던비카가 2차 간에는 이번에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저는 막강볼트입니다. 막강볼트가 좀 근성이 없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근성이 있었으면 뭐 벌써 뭐 4등급, 3등급 올라갔겠죠. 근데 얘가 같이 뛰어온 애들 자체가 워낙 셌어요. 직전에 마스터윈, 디바이드킨, 썬더돔, 예스레드 모두 다들 이제 007씩은 이제 뭐 1000m에서는 나도 뭐 한 칼 한다라는 애들, 그런 애들과의 어떤 접전 구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착순권, 그리고 이제 착순권에 쭉 오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막판 탄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걸음이 더 나왔다, 뭐 얘가 이제 007을 더 이빠이 더 뛸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편성 자체를 잘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미스터윈, 디바이드 윈드, 썬더돔, 예스레드 이런 애들 나오면 뭐 그냥 쌍대가리죠. 자, 그런 애들하고 접전 구도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적을 보였다라면 6번 막강볼트, 설명해 주셨듯이 뭐 근성이 뭐 대단한 애는 아니지만 편성 자체는 얘가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애로 말씀드립니다. 6번 막강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노돈비카, 6번 막강볼트가 지난번에 같이 뛰었고 또 2번만 메이스타도 지난번에 이제 같은 편성에서 뛰면서 6번 막강볼트가 당시 1번 게이트였잖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1번 노돈비카와 2번 메이스타는 이제 번호가 외곽이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2번 메이스타를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 있는데 말 자체가 지금 5등급은 뭐 충분히 저는 돌파해내고도 남는 어떤 잠재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쪽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또 사토시가 말 타는 게 좀 야물딱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메이스타의 입상 가능성 높이 평가하고 있고, 최고의 폭탄마 중에요 4번마 서해가 여기 출전한 말 중에 유일한 외산마인데요. 원래 혼합 4군 말이죠. 근데 이제 강급에 대해서 5군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가 왕왕 지금 최근에 자주 눈에 띕니다. 바뀌어진 제도 때문에 혼합 4군 외산마들이 강급에 대해서 국산 5군 똥금이 왔을 때 가끔씩 이변을 연출을 해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번마 서해 가능성,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 자체가 조금은 변해 있더라라는 게 느낌이기 때문에 서해까지의 서해 복병 가능성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000m 4등급 7마리입니다. 박수영 됐습니다. 1번마 경연한 질주, 뭐 전진구가 기승을 하는데 이건 뭐 타기 이렇게 어려운 마필은 아닙니다. 어차피 스타트 싸움에서 절반 이상이 가려질 것이고, 스타트 싸움에 있어서 1번 게이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전진구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편성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이제 희망 퀸하고 같이 뛰었던 그 11월 오로이 경주도 조금 약한 편성에 속하는데, 어쨌든 1000m의 안쪽이기 때문에 마필의 어떤 전체적인 잠재력이나 능력보다는 코스 이점에 의한 강공을 좀 더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은근히 1000m 4등급이다 보니까 앞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대거 좀 몰려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5번 특급 감독이 이제 19점 하방에서 좀 준비를 하고 나오는 애인데, 병합을 했던 5등급 하이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이냐, 1번 마주 이제 오늘도 뭐 출전해서 이제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걔를 따라가는 느낌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직전에는 앞에 가서 끝걸음 자체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2호 시기로 안정을 또 교체를 또 해놨는데, 앞에 굳이 안 가도 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뭐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 일단은 붙여놓고 외곽에서 선두권을 좀 공략을 할 텐데, 어차피 선행이 1번 경연한 질주라면 그 외곽 2선 정도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애로 5번 마트 특감동 조교 잘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1번, 5번이 깜빡이 팔릴 것 같아요. 경연한 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올라간 부담 중량 걱정을 해서 전진구를 태워놨습니다. 원래는 56 받아야 돼요. 근데 전진구가 타면서 이제 53을 받았는데 전진구가 저는 지난주에 참 고맙더라고요. 그 석세스 스토리인가요? 네, 석세스 스토리에 인공이 탔던 게 뭐지? 어빌리티? 아니. 19조에서 옮겨온 말? 전진구 잘 타줬어요. 한방 메이드를 시원하게 해줬는데 장세한 조교사도 그 모습을 좀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전진구 기회를 줬고 1번, 5번에 저는 이제 삼복승용으로요. 6번만 엘리샤 이게 특이하게도 짧은 거리에서 힘을 쓰는 추임마입니다. 1200보다는 1000m에 나은 말. 그러니까 힘쓰는 구간이 아주 짧은 말이에요. 그래서 1000m에서 딱 한 발 쓰는 그런 말이 엘리샤인데 1번, 5번이 선두권에서 정리해버리면 나머지 올라올 말이 없다. 그렇다면은 6번 엘리샤의 3차 가능성 또 잘하면은 또 1번, 5번 마콘도 깰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 우리가 또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이제 워낙에 많은 말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머리 잘 돌아갈 때는 1-1부터 54-38까지 조번도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 부산에서 말이 한 4,000마리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까지 또. 그 4,000마리 말들의 이름을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프로치가 생각 안 나는 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멍칠 때가 있어요. 아무튼 뭐 아무튼 말 이름들이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쓸데없는 걸로 시간 낭비 않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이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원장님 듣습니다. 네, 얘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전에 하이냐라는 애를 언급을 좀 드렸죠. 얘는 좀 재밌는 게 이제 기수기용 이번 주에 19조 마방 기수기용이 저는 굉장히 물음표예요. 뭐 물론 이제 태울 애들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김도현이나 이제 이런 진겸이나 뭐 이런 애들 조금 이진들 뭐 삼진들까지 가는 상황인데 하이냐는 능력마입니다. 이번에 뭐 승급전을 가지고 있고 1300의 거리 늘려서 도전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은 뭐 안 될 수 있는 뭐 끼워 맞추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3번 하이냐라는 애가 뛰는 거를 보고 얘가 이제 한 줄을 더 조교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뭐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 줄을 더 조교를 하면서 나왔는데 얘는 저는 이거 지금 5등급, 3등급 뭐 이런 데서 뛸 애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순발력도 좋고 체구도 좋고 체중도 점점 불어나면서도 힘이 또 붙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3번 하이냐는 저는 좀 세게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이냐예요. 하이냐 같이 추천드리겠고 자, 박 소장의 8경주 승부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예, 뭐 박 소장이라고 해서 하이냐를 꺾겠습니까? 하이냐의 꼬리 찾기 경주다라는 거는 이건 뭐 8경주 딱 1번부터 12번까지 훑어보자마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와닿는 부분인데 재밌는 것은 하이냐하고 타임이 비슷하거나 또 성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놈들의 각질이 좀 3번마 하이냐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정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냐는 여기서 껌으로 옵니다. 껌으로 아주 널널하게 들어올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도 3살짜리 암말 가운데서 가장 좋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퀸즈 투어 시리즈까지도 저는 하반기까지 쭉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단지 데뷔전 한 번 우승했을 뿐이지만 그 한 판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잔병 없이 잘 커주기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타도 상관없는 마필이고 3번 하이냐가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꼬리 마필 가운데에서 이 어부지리로 2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착차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착차가 많이 나는데 될 만한 마필들을 하이냐가 빨리 정리를 해버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어부지리 마필 가운데 상당히 재밌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 두 마리를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권에서 한 마리 정도만 본전 정도 받쳐놓고 하이냐를 놓고 가면서도 짭짤한 배당 두 방을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 박 소장도 하이냐를 인정을 하면서 강축에 때려 붙일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경주 방송 메인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600에 5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한 금연정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좀 저희가 원정일이 좀 노리고 있는 애가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애인데 이 다이나믹고라는 애 승급전 저는 좀 세게 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직전에 이제 최시대 기수가 출발을 하면서 이제 충돌을 당하면서 이제 내축으로 완전히 이제 사행을 하면서 이제 경주가 이제 완전히 망그러졌어요. 이제 망그러졌는데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는 이제 승급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약하게 보고 하는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또 센 말이 또 없어 보입니다. 뭐 강력한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발주 자체가 늦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도 충분히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본다라면 뭐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뭐 1조 백강렬 마방 하루 종일 1조 백강렬 마방인데요. 8번마 다이나믹고의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 경주는 뭐 편안한 전개라면 충분히 입상 도전할 수 있는 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만 남도고상의 그 지구력적인 측면을 하자 건다면은 이거는 뭐 남도고상 절대 세게 못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편성에 따라서 버티면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조건과 편성이 맞아 떨어지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선행 갈 가능성은 한 70% 이상 나옵니다. 1, 2, 3은 뭐 아주 가볍게 넘어갈 것이고 외곽 마필 중에서 4번 앞에 가는 걸 갖다가 힘으로 대적하면서까지 그렇게 승부를 본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남도고상이 선행 이후에 리드폭만 잘 유지하면서 4코너까지 혼자 온다면은 이번에는 버틸 가능성이 충분하다. 설마 저게 버티겠어 하다가 버티면서 짭짤한 배당 내는 그림 남도고상한테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남도고상 4번마 남도고상 또 8번마 다이나믹고 두 마리의 관심마들을 양쪽에 설명해 주셨고 뭐 좋습니다. 뭐 임승진이도 역시 가능권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자, 여기 구경주를 제가 작심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는 아나짜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기 편성이 지금 배당판이 열리면은 누가 대가리고 누가 꼰지고 좀 아사무사하게 팔릴 거예요. 인기 순위 한 5마리가 아사무사 얼레벌레 배당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중심을 잡아줄 말 한 마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연, 그러니까 못 뛰었던 사연을 완벽하게 이번에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고 여기 나오는 말 2마리가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 때문에 당연히 배당까지 안고 쏘는 상황에서 5등급 1600 경주 거리까지도 저는 딱 매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승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번, 8번 설명이 나왔던 애들 말고 나머지 중에 2마리를 임승진이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갖고 구경주 견보를 걸어가겠고요. 좋은 느낌으로 해서 구경주 제대로 된 항구라 완성된 막권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항구라 하고 금연정마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600입니다. 4등급 7마리입니다. 박사장 듣습니다. 네. 이게 뭐 저배당 인기마 다툼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5번마 경주의 두레박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네요. 2번도 지난번에 믿고 샀던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상대 자체가 없었던 경주이긴 한데 캐핑가이가 워낙에 무치보다 빠른 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덱마 자체가 없는 편성이었어요. 선행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뭐 뒤로 갈 거 있냐 해서 코스대로 밀고 나가서 선행을 잡은 건데 경주의 두레박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보여주는 스피드가 캡틴 가이를 일단 넘어서 있습니다. 승급한 캡틴 가이 무섭다고 5번이 쫄래쫄래 안쪽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니들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해서 초반 강공에 펼친 마필은 경주의 두레박이라고 봅니다. 거리가 1600m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야 되고 오경환 기수하고 좋은 호흡이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언제? 저는 서강대로요. 서강대로가
조선권이가 이제 밀어 제껴가지고 2착으로 이제 승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경주는 로카드 세븐하고 이제 하이스펙 레이스였는데 그때 이제 인기 2위 팔리고 이제 3착으로 왔습니다. 착 차이 없이 3착으로 왔는데 사또시로 안장이 딱 교체가 됐다라는 게 느낌이 확 왔어요. 직전에 11월 10일 경주처럼 탔으면 좀 더 앞선에 붙어 줬으면 너무 후미권, 너무 중위권 이하의 어떤 전개를 좀 보여준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또시라면 뭐 장난이 없죠. 이번에 뭐 앞에 가는 애들 뭐 딱 눈에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출전마도 상당히 좀 적고 7마리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에서는 3번 서강대로 뭐 절대 밀리지 않는 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캡틴 가이를 굉장히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승군마인데 얘 어떤 그 과거의 내용을 제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캡틴 가이 의외로 좀 센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요. 이게 지금 9월 29일 날 여러분께서 보시는 책 사회전쟁의 맨 뒤에 9월 29일 날 우승을 하고 10월 22일 날 왕대가리 팔리고 못 왔잖아요. 그때 이유가 당일날 부산 경마장에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그래요.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데 근데 그 바람에 이 말새끼가 캡틴 가이가 놀랬던 거예요. 집중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 전혀 이제 바람 소리에 놀래서 집중을 못해서 못 뛰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7일 날 1000m에는 이제 늦어버렸고 직전에 이제 10발로 갖다 꽂아버렸는데 그 내용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보니까 야 네가 좀 뛰는구나 능력이 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4등급 승군전이지만 이 조건이라면은 직전 대비 감량 조건에 또 여기서 얘가 맘먹으면 시원하게 앞장까지도 그냥 까버릴 수 있고 말 상태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캡틴 가이 1600 여기 4등급 승군전 웬만하면 좀 돌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600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 8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 5분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11경주 혼합 4등급 1600m 8마리입니다. 그냥 봐도 I'm Your Hope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 1600m의 나름대로의 좀 인기를 좀 누릴 수 있는 애고 하이스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애입니다. 제가 또 승부를 하면서 이제 30배, 50배 요런 애들 요런 배당 정확하게 좀 때려 먹었고 직전 경주도 역시 로카드 세븐의 하이스펙 정확하게 또 한방 막건을 또 때려드렸던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는 1번, 2번 8마리가 출전하는데 아마 1번, 2번만 빵 뚫려 나올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배당이 한 3배에서 4배 사이 정확하게 고배당으로 딱 뚫려서 나올 건데 그 배당 한 방 때리자고 제가 메인을 잡은 건 아닙니다. 여차하면 둘 중에 하나 잘라내고 들어갈 건데 그 잘라내야 되는 애 또한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번에 완전히 좀 아니다.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다라면 좀 더 힘이 실리겠죠. 중요한 거는 1번, 2번 막건. 저는 깰 수 있는 애 여기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두룩 빽빽해요. 최근에 뭐 보여준 게 없어서 뭐 실점만 딱 뛰어나면 그냥 바닥이기 때문에 배당 자체는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이거는 뭐 대끼리 무조건 깨져 있는 경주라고 봐요. 1번 하이스펙, 2번 I'm Your Hope 요런 애들 센 애 아니다. 정확하게 언급드리면서 방송 최대 메인 승부처 시원하게 또 한구라 또 해 먹어야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1경주 원정일이가 준비한 방송 최대 메인 승부처 제대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준비한 만큼 또 제대로 한방 까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인데요. 1200입니다. 3등급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배당입니다.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무조건 큰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쓰잘데기 없이 배당판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이 한 놈, 두 놈, 일단 두 놈은 확정이고 한 3명, 3마리, 한 4마리까지도 그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배당판에 쓸데없이 바람만 잡고 있을 애들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말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노림수 축에 붙여서 종합적 완전 백판짜리가 임승진이의 가꾸시 문건마에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지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9시 반인데 제가 방송하기 전에 충분히 좀 사전 좀 분석을 해봤고, 또 메인으로 내세우기에, 그러니까 정복조 방송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을 위한 메인 오브 메인으로 내세우기에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번 12경주를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오브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결과를 넘어서 제대로 된 한탕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가 마지막 경주죠. 네. 마지막 경주인데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원정을 듣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1400. 느낌적으로는 이번만 헬로비너스가 적정거리 출전을 했다라고 봅니다. 얘는 타기가 너무 좋아요. 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너무나 좋고, 오경환 기수랑은 또 호흡을 또 맞춰봤고요. 기록 자체도 밀리지가 않고 9월 29일 날 1800m는 거리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는데, 얘가 딱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못 뛴 게 아닙니다. 1800m 55초 정도에 또 끊었고, 삼정 어게인 요런 애들, 아들의 축제 요런 애들과의 접전 구도 속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첫 거리 1800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직전에 대상경주, 안말 대상경주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선행권까지 노렸었던 애고,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요 이번 헬로비너스가 가장 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임승진이는 10번마 다이나믹 탱크입니다. 이게 11조 밀려내 있다가 지난번에 28조로 넘어온 말인데요. 11조에 있었을 때나 28조에 넘어와서 지난번에 쐈었을 때나 항상 임승진이의 밥이었습니다. 11조에 있었을 때도 이 말 갖고 메꾸라 했었고, 또 지난 11월 19일 날 28조로 옮겨서 바로 쏜다, 준비 끝났다 라고 해서 역시 한 방을 때렸단 말입니다. 6살이네요 벌써. 아끼고 자주고 할 게 없습니다. 막 들이대야 돼요. 10번 다이나믹 탱크 임승진의 마지막 경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내용은 뭔지 듣습니다. 네. 자, 13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 금요 마지막 경주가 이제 박 소장의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블루치퍼하고 파이니스트 워리어라는 막권, 그 두 마리의 단통 막권,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좀 애지간해서는 소리를 빡빡 지르지 않는데 워낙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조를 드렸고, 또 삼복승식 에이스코리아까지 완벽하게 강승부를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번 13경주에서도 정확하게 또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딱 3마리 보는데 셋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마필이고, 그 내용 확인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 3마리 외에는 딱 하나, 우리 이제 원정일 위원님이 먼저 얘기해 주셨던 이번 헬로비너스인데, 셋 중에 내용을 확인한 후에 배당이 조금 있을 그 마필의 어떤 그 내용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시체말로 이제 꼬랑지를 내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헬로비너스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보는 마필인데요. 일단 순발력도 있고 힘을 나누어서 도전하는 작전도 참 괜찮은데, 최근 2개 경주는 한마디로 작전이 지랄 같았습니다. 정작 앞에 나갔어야 되는 9월 달은 1800m 댕 받으면은 돌죠. 도는데 그냥 풀어주기만 했어도 선행을 가는데 선행을 안 갑니다. 선행을 안 가다가 그냥
망실당했고 또 지난번 타이틀 경주 때는 웬 또 2000m에서 처음 뛰는 2000m에서 앞장을 뜹니까? 그러니까 뭐 작전도 미스라고 보기도 어렵고 참 말을 개떡같이 탔고 등짝에서 지 마음대로 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인권이가. 그래서 29조에서 작전이 좀 잘못 쓰였다고 보는데 일단 뭐 뼈저리게 느꼈고 1400m 자신 있는 거리 나왔기 때문에 앞장을 뜬다라는 전제 깐다면 헬로비너스도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4마리입니다. 현장에서 한 마리 제끼게 되면은 깔끔한 압축으로 메인 승부답게 힘을 줄 수 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3경주 마지막 경주인데요. 박 소장이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월 5일 금요일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토요일 경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